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컵TV 조현일입니다. 자, 필라델피아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맞대결이 얼마 전에 열렸었죠. 조엘 엠비드와 그리고 빅터 웬바냐마, 프랑스 대표팀 동료로 만날 뻔했던 이 두 명의 대결이었는데, 이와는 별개로 엠비드는 국적 3핏을 달성했죠. 네, 카메룬, 그리고 프랑스, 또 미국. 네, 어쨌든 엠비드가 미국 대표팀을 선택하면서 엠비드와 웬바냐마는 또 올림픽에서도 맞대결을 펼쳤고, 네, 그리고 리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크리스마스 매치업 전에 빅매치를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나왔었어요. 과연 지금 NBA에서 뛰고 있는 여자 심판들이 정말 판정을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게 전체적인 NBA 심판들의 문제인지 제 사견을 밝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엘 엠비드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 조기에 퇴장당했습니다. 첫 번째 영문 문단에 보이시듯이 female official, 그러니까 여성 심판과의 접촉 때문에 퇴장당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 NBA 레프리 이 제나 슈로더가 I fucked up 이걸 냈는데, 이 본인의 실수를 자책하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닉 널스 감독에게 내가 진짜 심판 더럽게 못 봤다, 판정 더럽게 못 내렸다, 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또 화면에 잡혀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자, 현재까지 NBA에서 활약하고 있는 NBA 여성 심판은 올 시즌 기준으로 총 8명입니다. 네, 남성 심판이 65명이니까 그래도 네, 여성 심판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NBA가 여성 심판을 받아들였던 1997년 이후로 가장 많은 여성 심판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성 심판은 이 바이올렛 팔머라는 분이셨는데 1997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저도 이때 NBA를 굉장히 즐겨보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바이올렛 팔머 심판이 여성 심판으로서 처음으로 NBA 발을 내딛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꽤 화제가 됐었어요. 네, 실제로 그 당시에 루키, 덩크슛 여러 잡지들이 있었는데, 이 바이올렛 팔머 여성 심판이 새로운 역사를 쓴 부분에 대한 지면이 많이 할애됐을 정도였고요. NBA 여성 심판 역사상 가장 오래 뛰고 길게 뛴 심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들은 얼마를 벌까? WNBA 심판들의 연봉을 살펴보니까 연봉이 평균 18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2억이 넘죠. 네, 2억이 넘고 경기당 약 425달러의 별도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를 경기당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연봉과 더불어서 WNBA와 NBA 심판들은 여행비, 보험비도 당연히 받고요. 네, 그 다음에 연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수들에 비해서는 덜 받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더 돈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인 연봉 자체가 2억 5천 정도 하니까.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맞대결에서 심판을 봤었고, 그리고 또 화제를 모았던, 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제나 슈로더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 심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이 5번째 시즌이고요. 지난 시즌까지 NBA에서 4년 동안 활약을 하면서 137경기를 심판을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WNBA에서 2시즌 활약을 했었고요. NBA G리그에서 3년을 보냈으니 제법 베테랑이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또 NBA 심판치고는 신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슈러더는 농구 선수 출신이고요. 디비전 2에서 뛰었고, 사기너 밸리 주립대라는 곳을 다녔는데 여기서 득점 1위에 올랐던 선수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가 나고 자란 곳이 미시간주 플린트라는 곳인데, 이 플린트는 카일 쿠즈마, 드레이먼드 그린, 자, 이런 많은 NBA 선수들을 또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필라델피아와의 맞대결에서 이 제나 슈로더 심판의 약간은 좀 감정적인 콜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았었습니다. 안드레 드러먼드에게 테크니컬 파울 퇴장을 줬다가 그 퇴장을 번복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조엘 엠비드가 슈로더에게 굉장히 좀 거친 언사를 가져갔고, 결국 슈로더 심판과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 퇴장이에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벌금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엠비드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지만 이 드러먼드 건에 대해서는 슈러더 본인도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조엘 엠비드의 퇴장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건 당연히 퇴장을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친 언사로 unsportsmanlike foul,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접촉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의 경기 운영이 미숙했고 이런 여부를 떠나서 그건 무조건 퇴장입니다. 이견의 여지가 아예 없고요. 조엘 엠비드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한 언론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방식을 놓고 봐도 벌금감이다. 그리고 슈러더는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엠비드는 듣지 않았고, 마치 물리적인 대결을 하고 싶은 것처럼 굉장히 슈로더에게 과격하게 다가가서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이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자제했어야 됐고, 그리고 결국에는 퇴장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여성으로서 굉장히 나는 할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스테파니 레디라는 방송인이 했어요. 방송인이 이제 본인도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거구의 NBA 선수가
저렇게 폭력적으로 다가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거는 여러 방식으로 봐도 벌금감이고 그 다음에 같은 여자로서 굉장히 할 말이 많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의 문단을 살펴보시면 제나 슈로더가 I fucked up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거는 결국에는 안드레 드러먼드를 퇴장시킨 부분에 대한 이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자, 드러먼드의 퇴장 장면,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드러먼드의 퇴장 장면에서 이 드러먼드의 발에 걸려서 웬반야마가 넘어졌습니다. 네, 웬반야마가 보통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 그런 이 몸매이다 보니까 플랍처럼 보였지만 플랍은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슈로더는 이제 잘못 판정을 했고 결국에는 판도 끝에 그 결정을 번복했었고요. 자,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닉 널스 감독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 조엘 엠비드 퇴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그 당시에 듣지 못했다. 조엘 엠비드의 테크니컬 파울,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부과한 심판, 그러니까 슈로더 심판에게는 제대로 다가갈 수가 없어서 다른 남자 심판에게 물어봤는데 그 남자 심판 둘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여자 심판한테 물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볼데디가 됐을 때 제나 슈로더 심판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그냥 여성 심판에게 물어보시죠, 이거는 사실 같은 동료 심판으로서는 좀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 닉 널스 감독이 나는 전혀 그 상황을 보지 못했고 그냥 논쟁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테크니컬 파울을 주면서 퇴장을 당하길래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라는 게 닉 널스 감독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만 보더라도 제나 슈로더 심판이 뭐 가장 큰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또 나머지 심판들도 그랬다. 그리고 여기서 초점은 조엘 엠비드는 퇴장 당할만 했습니다. 안드레 드러먼드 건이 심판의 병맛이었지 엠비드 건은 퇴장 당할만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영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오펜시브 파울을 불었죠. 자, 그리고 굉장히 과격한 언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났어요. 네,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면서 퇴장입니다. 엠비드가 참지 못했죠. 굉장히 격앙돼 있죠. 저기서 접촉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동 퇴장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엠비드는 당연히 블락킹 파울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과격하게 들어간 것도 맞고요. 사실 이 50대 50 콜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테크니컬 파울, 그리고 여기서 부딪혔거든요. 라우리한테 가렸지만 여기서 부딪힌 부분이 결국에는 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에 앞서서 일어났던 일인데, 자, 여기서 이제 서로 껴안고 몸싸움을 펼쳤었죠. 닉 널스 감독은 지금 어떤 일인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발에 걸리면서 서로 넘어졌었고, 그리고 테크니컬 파울. 자, 여기까지는 뭐 드러먼드가 플로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발에 밟혔어요. 이것도 굉장히 플랍처럼 보이지만 발에 밟히면서 넘어진 거야. 그쵸? 왜냐하면 드러먼드는 발을 밟고 있었고 웬반야마는 저 위치에 서 있었더라면 발이 밟혔어라도 넘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본인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축발이 돼야 될 발이 고정돼 있으니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갑자기 여기서 테크니컬 파울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인 거죠. 지금 웬반야마의 표정도 뻘쭘하잖아요. 닉 널스 감독 굉장히 열받았고. 자, 드러먼드는 빡쳐서 나갑니다. 유니폼을 벗었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발 보시면 여기 발에 걸린 거예요. 네, 발에 걸렸는데 여기서 테크니컬 파울을 불었습니다만. 자, 조엘 엠비드 이제 이때부터 열이 찬 거죠. 심판 미친 거 아니야? 동태눈이야? 자, 이 장면만 보고 테크니컬 파울인데 급하게 옷 입고 다시 나옵니다. 네, 이런 장면도 NBA에서 한두 번 정도, 한 시즌에 한두 번 나올래나? 그러니까 굉장히 심판 운영이 좋지 못했어요. 네, 상당히 병맛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나 슈레더가 I fucked up이라고 했죠. 네, 닉 널스 감독에게 가서 설명을 하고 본인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저렇게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또 용기라고 볼 수가 있죠. 끝까지 뭐 고개 빳빳하게 들고 그 다음에 내가 틀렸지만 뭐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고개 빳빳하게 들면서 고자세로 나가는 심판들도 많은데, 일단은 심판 자체의 판단은 병맛이었지만 본인이 또 저렇게 자책하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하지만 민심은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NBA가 뷰어십, 왜 시청률이 떨어지는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두 번째 리플을 보면 아니 심판한테는 테크니컬 파울을 못 주냐? 짜증난다. 진짜 이상하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애덤 실버가 문제다. 지금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런 판정에 테크니컬 파울 준다고? 이게 지금 리그가 소프트해지는 리그가 굉장히 물렁물렁하다가 보는 이유야 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었고요. 이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심판의 저런 잘못된 판단, 성급한 판단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지켜보는 몰입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커티스 블레어, 이 심판이 있잖아요.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풀리포트로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왜 조엘 엠비드는 퇴장당했냐? 라는 질문에 말싸움을 비롯한 언스포츠맨 라이크 테크니컬 파울 2개로 퇴장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항의를 하던 엠비드와 테크니컬 파울 수신호를 보내던 여자 심판이 서로 얼굴과 손에 접촉이 닿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접촉이 되는 순간 테크니컬 파울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퇴장을 당한 겁니다. 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자단이 심판 접촉 때문에 퇴장당한 거라면 심판 접촉에 따른 추가 징계가 있다. 대부분은 이제 벌금이죠. 그런데 이 추가 징계를 받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커티스 블레어 심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부분은 문제될 사안은 아니었다. 자연스러운 접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계는 없다. 다만 테크니컬 파울에는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나 슈로더 심판은 이날 굉장히 경기 운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머지 심판들은 닉 너스 감독이 물어보니까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저기 제나 슈로더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3심이 전부 다 바보 등신 같은 그런 콜을 지금 분셈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로 여성 NBA 심판의 역사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정보라도 드려야죠. 자, 1997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올렛 파머라는 여성 심판이 최초로 코트를 밟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NBA 내에서도 엄청난 회자가 됐었고요. 또 디 칸트너라는 여성 심판도 같이 데뷔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디 칸트너는 실력 미달로 오랫동안 뛰지 못했고, 이 바이올렛 팔머 심판이 무려 2016년까지 18년 동안 또 NBA 판관으로서 맹활약했습니다.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자, 그리고 2018년에 여성 심판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로렌 홀트캠프, 크리스 폴과 언쟁을 벌였던, 그 다음에 애슐리 모이어 글레이치, 루카 돈치치가 굉장히 말로써 작업을 걸었던 그런 심판이죠. 그 다음에 나탈리 사고, 이 3명이 동시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2019년에 NBA 역사상 6번째 여성 심판이 된 바로 이 인물 제나 슈로더가 데뷔합니다. 자, 그리고 2021년 한 시즌 최다인 6명의 정식 여성 심판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수가 더 늘었죠. 자, 이 모이어 글레이치는 NBA 플레이오프에 나선 2번째 여성 심판이 됐고요. 당연히 첫 번째는 바이올렛 파머였고, 홀트캠프, 모이어 글레이치, 사고, 슈로더는 모두 다 디비전2 농구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 크리스 폴이 이 홀트캠프 심판에게 아직은 NBA에서 뛰기에 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다 라고 저격하면서 25,000달러 벌금 냈어요. 이때는 이 홀트캠프 심판이 이때는 이제 루키였거든요. 루키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탈리 사고의 아버지는 35년 동안 심판으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나 슈로더는 사기노 밸리 주립대, 뭐 엄청나게 또 명문대학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득점 올타임 1위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 심판들도 마찬가지로 못 봅니다. 거의 흑백 요리사도 아니고 뭐 안 돼 쉬운 것처럼 굉장히 못 보는 인물도 있고, 그리고 경력이 오래됐다고 잘 보는 것도 아니에요. 뭐 스카 포스터, 그 다음에 토니 브라더스, 당연히 잘 볼 때도 있지만 저는 심판의 판정과 또 판단은 선수들과 똑같다고 보거든요. 어떤 날은 샤프한 슈팅, 굉장히 또 냉철한 판단력을 내볼 수 있다면, 심판들도 어떤 날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휘슬을 불거나 말도 안 되는 집중력으로 일관하거나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오심을 내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말은 극혐해요. 뭐 AI가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만 NBA가 심판에 대한 고가를 다 매기긴 해요. 정규 시즌 때 뭐 오심했거나 그 다음에 또 논란을 낳게 되면 당연히 그 고가 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플레이오프에 못 나섭니다. 심판들도 기본적인 연봉이 있지만 또 수당이 있잖아요. 당연히 플레이오프 때 본인이 휘슬을 불면 본인의 또 가치도 높아지는 거니까 정규 시즌 때 그런 점수를 쌓는 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NBA는 또 심판협회의 목소리도 세기 때문에 상벌을 특히나 이제 벌 쪽에서는 굉장히 용감한 잣대를 들이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NBA 경기를 보다가 또 혹은 농구 경기를 보다가 제일 짜증날 때는 오심이죠. 말도 안 되는 오심 나왔을 때 혹은 뭐 편파 판정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 지난 필라델피아 샌안토니오 스퍼스 전에서는 심판의 아주 미숙한 경기 운영으로 인해서 이 빅매치를 좀 길게 즐기지 못했기에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심판의 판정 또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아유 그냥 오심도 경기의 일부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또 각자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꽉 눌러주시고요. 14만 머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또 구독 눌러주시면서 저도 또 힘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